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VIP 39강 보물상자 1편 19페이지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보장 방식은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과목일 때는 값을 다 주는 경우가 많을 거고, 2과목일 때는 조사 수확량까지 파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수익 보장 방식 마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수확량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한지형, 난지형,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되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지일 때는 0.7이라고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 30% 정도 마른다는 거죠. 우리가 팔 때 기준으로 볼 때 함수일처럼 0.7이구나 해서 바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마늘 나오면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실제 경작 면적, 기수확 면적, 동그라미, 타작물 X 이렇게 해야 되고, 면적 합계는 14m 주었네요. 14제곱미터를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2cm 미만일 경우 80% 비니까 이거는 20%만 수확량이 들어가겠죠. 20%니까 이거는 1kg이다 하는 부분을 바로 줍고, 100% 비는 필요 없고, 정상 요렇게, 미보상 요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무렵에서 수확량을 산정하시오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바로 기준가격 및 수확기 가격 그리고 보험금을 구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은 기본이다. 기본.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다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보상하는 손해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서 피해율을 조사한다. 그 피해율의 핵심은 바로 수확량만 알면 된다. 그래서 수확량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가 평조 단위면적당 할 때 단수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 수확량을 구할 때 조사 대상 면적과 조상값, 이것은 세트더라. 세트로 조사 대상 면적에는 조상값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와 동그라미는 이 평년 수확량을 쓰더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꿈에서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 평년 수확량은 다 주어지는 값이죠. 어디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1.5kg per 제곱미터. 조사 대상 면적은 여기에서 다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500. 그 다음에 단위 면적 수확량은 무엇을 통해서? 표본 구간을 통해서. 그래서 밑줄을 쫙 끌고, 줄을 쫙 긋고, 어디서 나왔다? 14제곱미터. 그래서 얼마 나왔다? 그래서 정상이 14 플러스 피해 입었지만 80% 피해니까 20%는 건질 수가 있다. 그죠? 20%는 수확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해보니까 1kg 되네. 그죠? 그래서 요 15kg를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한지형이더라. 그래서 파는 기준으로 볼 때 30% 정도가 마르더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지형을 해주자. 그래서 이것은 무게가 현재 해서 파는 시점까지, 이때까지 가면 늘어날 거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비대 추정 지수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한지형 두 가지 다가 있다. 왜? 이때 가서 하면 한지형만 하면 되지만, 지금 비대 추정 지수를 줬다는 것은 적용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질문에서 잘 보시면 질문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15kg 어떻게 할 건데? 원래는 0.7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7을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비대추정지수 주었다는 것은 사용하라는 거죠. 이때 표본 구간을 할 때 비대추정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4%더라. 이 4%는 주어지는 값입니다. 비대추정지수가 4% 주고, 1일 0.8%다. 또는 자녀 일수를 주게 되면 이거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4%가
여기서부터 수확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때 가면 살이 더 찔 거다. 마늘이 더 커질 거다. 적기에,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4가 되겠죠. 곱하기 1.04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4%. 조심해야 됩니다. 1 플러스 4%는 0.04니까. 그래서 1.04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0.78kg per 제곱미터 되더라. 이것만 하면 우리 수확량은 세트로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값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모와 동그라미, 곱표는 아닙니다. 이는 피해 수확량 구할 때 곱표죠. 예. 세모와 동그라미 300에 대해서는 타작물은 제가 기호를 잘못했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이 고사 면적하고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수학 동그라미 타작물이니까 보상해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500이 나오고 그 기준값은 1.5다. 그래서 기호 표시를 잘 해야 됩니다. 고사 면적하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항상 기호를 동일하게, 고사 면적일 때는 X, 그죠? 그거는 수확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는 뜻이죠. 왜? 보상하는 소대로 고사된 것은 수확량에 당연히 포함을 안 시켜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500이니까 그 값은 1.5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미보상 감수량은 주어진 값수. 그래서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이에 대해서 10% 뭐 이렇게도 주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확량을 주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확량은 기본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확기 가격은 주어지겠죠. 수확기 가격도 주어지겠죠. 수확년도 평균 5,000원이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은 5,400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기준 수입은 바로 갈 수 있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기준이니까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실제 수입은 조수미, 조사 수확량은 이거잖아요. 조수미, 무이보상 감수량.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작은 값 5,000원 하면 됩니다. 피해율은 그래서 기실기죠. 기실기다.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하면 나오고, 그 다음 지급보험금은 중요합니다. 지급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죠? 또 보통 가입 금액이 이제 문제가 주어질 때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고, 또 여기서 보면 가입 수확량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가입 수확량이 6,000kg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지급보험금은 요 2,475만원이 아니고, 그죠? 요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이때 하면 6,000kg 곱하기 5,400원이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하니까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2,475만원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5,400원 하니까 4,500원이고,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가입 수확량을 주는 경우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험 가입 금액을 주어졌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하는데, 가입 수확량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주어지지 않고 가입 수확량이 주어졌을 때는 6,000kg라고 주어지면 곱하기 기준 가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피자 부분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식 밀도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R 기준, 약 300평 된다 해서 10R, 1R는
1000제곱미터다 하는 부분, 그래서 10R 기준은 1000제곱미터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10R당 3만 주다. 그죠? 그렇게만 해버리면 다 통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1제곱미터일 때는 30주.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지형은 난 8월 31일, 텐텐 4월 15일, 그 다음 주화, 재배, 액상, 요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를 포도 품목에 보상하는 제 포도 품목.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막바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기준 가격이 있고 수확기 가격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만일에 이게 3,500원으로 수확가격이 높다면 이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구한 피해율과, 그죠? 이것이 높다면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을 비교해서 수확가격이 올라버리면, 그죠? 의미는 이 평수 미평을 풀어도 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피해율이 기실기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이제 쥐락펴락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정할 때 이 피해율은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 수확량의 피해율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1과목이든 2과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거다. 기준수익과 실제수익 구할 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완전히 알면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우리는 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수입은 바로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기준가격이 얼마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수입은 조수미, 조수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이 200kg.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작은 것 민숙이다 해서 나오고, 피해율은 기실기,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3,500원일 때 피해율 한번 구해볼까요? 피해율 한번 구해볼까요? 평수 미평을 구하나. 자, 여기서 구하는 피해율은 추가 보장일 때 평년 수확량이 3,500이죠. 3,500분의 평 수확량이 1,500, 조사 수확량이 1,500, 미보상 감수량은 200 주어졌죠. 네, 이렇게 구해버리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평수 미평으로 구해버리면 51.43%다. 그죠? 피해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율이 돈과 관련돼서 기준가격, 수확가격 할 때 피해율과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할 때 수확량 구할 때 이 피해율은 다르다. 같을 경우가 뭐냐. 이게 예를 들어 3,500원이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구해볼까요? 이때는 그러면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은 똑같죠. 기준 수입은 똑같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이 이렇게 됐다. 그죠? 문제에서 실제 수입을 구한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1,500, 미보상 감수량 200,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했을 때 이것이 곱하기 3,500원이다 했을 때 여기는 3,000원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여버리면 우리가 510만원이 나오죠. 510만원. 올랐을 때. 그러니까 피해율은 기실기, 기준 수입이 105000000 마이너스 실제 수입은 있더라. 510만원이더라. 510만원. 요렇게 해버리면 이 피해율이
51.43%는 51.43%다. 이가 똑같죠? 그죠?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았을 경우는 그죠? 피해율, 평수 미평을 구하나 기실기를 구하나 이 값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와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기준 수익과 수확기 가격, 기준 수익과 실제 수익을 구할 때 이것이 수확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일 때 수확량의 피해율은 수확량에 따른 평수 미평을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것의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2과목과 1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보장이 없는 과수, 나무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한다 그랬죠. 방송. 송에 소나무 송자로 쓰자. 소나무 송자. 소나무가 안 된다는 것은 나무 보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생각해 야겠습니다. 밤과 호두는 같이 가니까 할 때 옷이 남매가 대북 방송을 한다. 대북 방송. 그래서 소나무와 관련돼서 나무와 관련돼서 나무 보장이 없다. 방지한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밤과 호두. 옷이 남매. 옷이는 우리 작물 중에서 오디와 오미자죠. 그럼 대추와 복분자.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암기를 하되 아무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과수도 알아두시고, 있는 과수,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무화과는 관수 시설이 없으면 인수 자체가 불가하다. 요거까지는 암기를 해주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방조망 브로콜리 각 5%,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해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10% 미만 확률이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건 패스합니다. 요걸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또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금액에서 항상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농업용 시설 및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에서는 포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포도 그림을 그려서 제가 80%, 그죠? 팔자가 보이죠? 80%에서 130% 든다. 왜? 이거는 정부보험을 처음부터 하기 위한 방편이라. 그래서 비례 보상된다,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것이 사고 당시에 가입할 당시와 20% 정도는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80% 이상만 가입하면 정부보험으로 보고 비례 보상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0원, 그래서 10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90%에서 130%까지 가는 이 원은 원예시설 작물,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겠죠. 농업용 시설물에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같이 가니까 그것이 최소 최대 시험 잘 나오죠. 제도달 특약에 가입인 경우 제조달 가입을 하고, 제조달 가입 미가입의 경우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90에서 130%. 요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농업용 시설물을 갖다가 우리는 농부라고 했고 세 가지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야 암기하기 좋잖아요. 몇 가지? 세 가지. 그 중에서 제조달 가입, 특약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가입할 당시에 이 농업용 시설물이 1000만원이다 했을 때, 1000만원짜리 가입할 때 이거 제조달 가액이 1500이라는 거지. 그러면
가입할 때 제조달 가입 1000만원짜리지만은 나는 사고 났을 때 신가로 해주세요 했을 때 제조달 가입을 가입한다. 이걸 가입하는 것이 제조달 가입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고, 나는 중고를 가입하겠다. 그러면 제조달 가입이 1500이지만 곱하기 1 마이너스 경영감가율 곱하기 몇 년 이렇게 해서 실지값 중고값으로 가입을 한다. 이것이 특별한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입 금액이죠. 그래서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왜? 이것은 사물의 정확한 이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부를 하는 이유는, 부대시설은 이게 동일한 파이프라든지 이걸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고지사항이겠죠. 고지사항을 해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왜? 문제 나오면 다 주어지니까. 부대시설은 확정된 파이프가 아니고 그 농업용 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자가 부대시설 양액재배라든지 특별한 걸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자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의 보험가입은 어떻게 할 건데, 전부 보험이다 보니까 일부 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룰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걸 해야 돼. 낮은 걸 해버리면 또 일부 보험이 돼버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요게 가장 높은 가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 어떨 때는 10%라는 말이 빠져 있어도 그냥 우리는 10%를 보면 돼요. 그까지는 계속 따지지 마시고 그냥 50% 100% 범위인데 10% 단위로 한다. 10% 단위가 없는 품목도 나오죠. 사실 빠뜨린 거지만 그것까지 일일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냥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가입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정확하게 아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1과목에서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농부로 나누더라.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다시 구조체와 피복제로 나누더라. 나눈 이유가 농업용 시설물은 파손됐지만 부대시설은 파손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요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입에서 종별, 부대시설에서 따로따로 하고 난 뒤에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 수재위원부부장 특별가입인 경우 90% 적용. 이것도 수재위원부부장이니까 수재위험을 담보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적게 하겠다. 90%죠. 이것이 문제 주어지면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는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에서 수재위원 부부장 특별 할인이 없는데 이걸 문제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암기 범위를, 저는 큰 골격만 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주어졌네 하면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지고 그게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 안 이어지는 걸 수재위원 부부장 있고 그걸 따지지 마라. 문제에서 주어지면 적용한다 하는 원칙을 세우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단기요율도 주어지면 그죠? 그대로 단기요율 표를 통해서 하면 된다. 다만 4, 5월, 9월 요거는 10% 추가 없다. 그죠? 사고텐인가요? 사고텐. 그죠? 사고텐. 네, 그런 것들만 탁탁 암기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암기할 부분을 좀 줄이면서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이 공부하는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버섯 작물도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에서 단기요율 적용하는데 이것도 90% 적용. 문제 주어집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요율 차등에 대한 에서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요율 상대도도 이제 작년 책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을 좋아하는 인삼, 해가림 시설을 좋아하는 우리 3.1운동 3종이 1이다. 그 다음에서는 중요한 것이 1종이 가장 좋은 거고 2종, 3종이니까 0.9, 0.8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종은 워낙 해가림 시설은 좀 허접하잖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 이건 없다. 그 다음 1.1이다, 1.2다. 요율 상대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 1, 2, 3, 4, 5종 있으니 그 다음에서는 3일 운동 다음에는 4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서는 4일이 기준이 된다. 4종이 1이 되더라.
0.9, 0.8, 0.7, 1.1. 암기하기 좋죠. 그렇게만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3종이다. 그죠? 3일 운동에서 3종이 기준이 되니까 기준은 100% 이상 내재형, 재에 견디는 거죠. 인내는 쓰다 할 때 내재형 설계 기준이 100% 이상 100 미만이니까 이거는 120%부터 좋아야 되니까 이상인 거. 이거는 100% 미만이겠죠. 그 다음에 친구 10.5 이렇게 나오고 해버리면 몇 프로 눈으로 봐두면 이것도 암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암기해야죠. 그죠? 그리고 암기하는데 헷갈리니까 3일 운동, 그 다음에 4일 잡고 기준이 3일 운동이 기준이니까 100% 이상 120% 미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시설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그죠? 이런 것도 아주 쉽죠? 그죠? 가입 조건 최대 가입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최소 가입, 최대 가입. 그것은 원예 시설이기 때문에 원이 나오기 때문에 90%에서 130%구나. 그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설치 면적 나오죠. 1500 곱하기 제조달 가입. 제도달 가입 미가입을 했다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딱 나오기 좋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현재 제도달 가입 특약에 대해서 알고 있나없나, 그리고 원예시설 농부에 대해서 제도달 가입 특약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 시에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하는 기본적인 원리만 딱 알면 그닥 어렵지 않다. 문제 다 주어지잖아요. 설치면적 주어지고, 그 다음에 3만원 주어지고, 미가입이네? 그러면 미가입에 대해서는 1 감가상각률을 24% 하라는 거죠. 감가. 가치를 한 것은 1 0.24. 몇 년도 하면 단동하우스라 그러면 뭐 8% 곱하기 몇 년 흘렸다 그러면 뭐 2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런 것이 약간 응용된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최대 가입이니까 130%. 이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섯 작물의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버섯. 이거는 보장 생산비가 버섯. 높은 것을 하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 중에서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값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입 조건 최소 가입을 해라. 이때는 원예시설 단독하우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90%에서 130%, 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50%에서 100%다.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최소 가입은 50%다. 50%. 그래서 200병이, 2만 병에 대해서 높은 보장 생산비 곱하기 최소 가입 50%. 5점짜리 딱 나오기 좋죠? 딱 나오기 좋아요. 그죠? 이게 1과목에서 딱 나오기 좋은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설 작물의 보험가입을 구하시오. 최대. 그 작물에 대해서는 항상 50%에서 100%다. 시설에 대해서는 80%에서 130%, 90%에서 130%. 그죠? 이것도 보장 생산비는 시설 작물은 높은 거 동그라미. 그러니까 재배 예정 면적은 요거. 높은 값, 최대 가입은 100%.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출제 유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실제로 1과목, 2과목 구분하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4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